다양한 방식으로 내 마음을 치유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아까 얘기한 깊고 어두운 비밀을 활용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불 차는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그런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그때 인사이드 아웃 2 봤던 거 네네.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음, 영화 어떠셨어요? 저 인사이드 아웃 2 너무 재밌게 봤죠. 근데 영화 보면서 되게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두 가지나 생겼는데, 여러분들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영화 보면서 수많은 감정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감정들이, 어, 정말 잘 나와줬는데, 왜 이 감정이 안 나오지 하는 감정 없으셨나요, 혹시? 기쁨이도 있었고 슬픔이도 음, 있었고 거러기도 있었는데 뭐가 빠졌을까요? 우리가 모든 감정의 어머니라고 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감정의 상처를 받았을 때 그 감정을 치유해주고 치료해주는 돌봄의 감정이 있거든요. 그 감정이 안 나왔어요. 그 감정 이름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죠. 사랑.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사랑이 안 나왔잖아요. 너무 당연해서 안 나온 게 아닐까요? 기쁨도 당연하고 뭐 분노도 당연하고 불안도 당연하잖아요. 그러게요. 네. 선생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일부러 안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전체적인 구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이 각자 그런 조종관을 잡고 마음을 조정하는 형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그런 식으로 영상을 보면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도 사실은 그 감정들의 마음 안에 어떤 조종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기쁨이에게도 기쁨이 내면에 자신의 기쁨을 조정하는 조종자가 있을 것이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저는 그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 그 조종하는 무언가가 사실은 사랑이 아닐까? 그러니까 기쁨도 그 안에 사랑이 있고 분노도 그 안에 사랑이 있고 불안도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쁨은 사랑이 기쁨으로 표현된 거고 분노는 사랑이 분노로 표현된 거죠. 왜냐면 거기 있는 모든 감정들이 사실은 그 주인공 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주인공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주인공이 다치면 안 되고 저는 이런 감정을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그 모든 감정들은 사랑을 통해서 움직이고 그 안에 사랑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표현하지 않은 게 아닌가 따로 이미 공기나 빛처럼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보면 불안이가 영화 말미쯤이었나?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저 라일리를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그럼 불안이의 사랑은 이 사람을 보호하고 싶다는 형태로 나타난 그렇죠. 건데 예. 그게 조금 부정적인 방식으로 음, 나타났던 거지. 결국 모든 근원은 사랑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단지 미성숙한 사랑이었던 거죠. 음. 음, 우리는 우리 몸이 성장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성장하잖아요. 불안이도 처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미성숙하고 어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미성숙하고 어린 불안이 다른 감정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잘 보여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불안이 너무 불안해서 우리 라일리가 거의 공황장애까지 가잖아요. 발작 증상까지 갔을 때 우리가 이 불안을 이렇게 수면제를 먹여서 재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옆으로 기쁨이가 와서 불안을 잠재워 주잖아요. 저는 이것도 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렇네요. 사실 불안이를 봉인하거나 감정의 저편으로 보내버릴 수도 음, 있었는데, 음. 그쵸? 물론 그런 시도를 하긴 하지만 이제 그거는 하도 불안이가 폭주를 하니까 그런 거고 음, 사실은 모두가 불안이와 잘 지내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거기에 이제 기쁨이 빼고는 다 약간 좀 부정적인 감정들이잖아요. 그 감정들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쁨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즐거움이나 기쁨, 그런 행복감을 통해서 우리의 불안이나 분노나 아니면 좀 이렇게 힘든 감정들을 잘 어우러지게 해야지 어떤 감정은 좋고 어떤 감정은 안 좋으니까 이거는 빼고 이것만 취해야겠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장면에서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기쁨이가 영화 초반쯤이었나? 본인이 생각했을 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감정의 음, 저편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들은 모두 다 소멸되지 않고 어딘가에 저장이 되고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의
의식의 90%에서 95%까지를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무의식에 나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가 부정적이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기억들과 감정들만 잔뜩 넣어놓는다고 생각하면 그 무의식이 절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죠. 왜냐하면 무의식이라는 거 우리가 의지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감정을 좀 더 내가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싫은 손님 왔을 때 떡 하나 더 주고 보내는 것처럼 내가 조금이라도 잘 돌봐주고 잘 해석해서 그렇게 보낼 거면 내 기억의 저편으로 보내서 나중에 문득 그 기억이나 감정이 떠올랐을 때도 물론 아프고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걸 또 잘 돌봐주고 잘 해석했던 나의 긍정적인 면도 같이 떠오를 테니까 조금이라도 나에게 뭔가 물론 아픔도 주겠지만 도움도 되는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 그 영화에서 감정들이 그 폭주하는 불안 때문에 다 봉인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감정들 있잖아요. 기쁨과 뭐 분노 이런 애들이 꽁꽁꽁꽁 이렇게 싸매가지고 비밀의 방에 이렇게 던져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누가 풀어줄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되게 뭐 좀 아주 유쾌했던 기억이나 어렸을 때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와서 그걸 풀어주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생각했는데 전혀 의외의 등장인물이 이 봉인된 감정을 풀어줍니다. 아주 어둡고 깊은 비밀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와요. 내가 어린 시절에 지었던 그런 좀 부끄러운 것들 있잖아요. 잘 떠올려 보시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아이 하고 무릎을 탁 치는 애들, 그리고 자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이불을 탁 차면서 아우 내가 왜 그랬지 이거 이런 거 이런 비밀들이 그 상징되는 인물이 한 명 나오는 거죠. 되게 넉마를 뒤집어 쓰고 되게 진짜 어두운 곳에서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 친구가 봉인을 풀어주더라는 거죠. 저는 되게 의아했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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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고민하다가 나름의 답을 냈습니다. 나름의 답. 궁금하시죠? 네. 답이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봉인할 때가 있잖아요. 뭔가 큰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뭔가 다치기 싫은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의 감정을 봉인하죠? 도망가거나 아니면 억눌러 버리죠.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유리병에 가두거나 아예 그냥 벽을 쳐서 내가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봉인을 하는데 그랬을 때 저는 물론 다양한 방식으로 내 마음을 치유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아까 얘기한 깊고 어두운 비밀을 활용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였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불 차는 그런 기억들 있잖아요. 그런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개구장이기 때문에 굉장한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저는 누가 나 이거 좀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아니야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난 더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른이 돼서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오히려 어렸을 때 했던 그 치명적인 비밀들과 그런 실수들이 오히려 지금 내가 했던 실수와 잘못들을 그 정도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뭔가 품이 큰 어른의 역할을 해주더라는 거죠. 오히려 만들어준 거네요. 그렇죠. 나를 관대하고 그것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도 그러고 상대에게도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아까처럼 이야기하면 내가 이것을 봉인하려고 하거나 멀리 던져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감정들을 안아주고 괜찮다라고 해주는 역할을 그 아주 깊고 어두운 비밀들이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제 생각인 거죠. 그런 것들을 배치해 놓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내가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거죠. 나의 부끄럽고 아픈 기억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언젠가는 내가 내 감정을 봉인하거나 또 도망가려고 할 때 나를 안아주고 그 봉인을 풀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가 혼자 있을 때도 절대 혼자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남이 보는 것처럼 행동을 해라. 그래야 잘못된 행동을 안 할 수 있다. 이게 뭐 남의 시선을 신경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자기 자신을 잘 뭐라 그럴까 잘 제어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남이 봤을 때 나쁘지 않은 행동을 남이 안 봤을 때 되게 좋다라는 뜻이죠. 예, 뭐 말이 어렵지만 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도 계속 그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순간에도 내 마음속에는 수십 가지 감정들이 나의 눈과 코와 귀와 입이 돼서 저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서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모두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너무 쓸쓸해하지 마시라는 것. 모든 감정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주지 않는다든지 너무 외롭거나 쓸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사랑을 한번 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보면서 저 부분은 되게 표현 잘했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 싶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동양에서의 마음은 늘 여러 가지 분리되어 있는 마음들을 분석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하나로 모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너도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이것과 저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게 동양에서의 마음이면 이제 서양에서의 마음은 계속 세분이 나뉘는 거죠. 그래서 이 등장인물이 클수록 더 많은 감정들이 출현할 거예요. 그리고 각자만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어, 서양의 그런 마음을 보는 관점은 되게 미분의 관점이라면 동양의 마음의 관점은 적분, 거꾸로 다시 합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런 재밌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예, 나쁜 게 없죠. 뭐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영화 리뷰를 하는 시간 속까지 어떻게 써야 되죠?